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늘은 고향이라는 시를 배워볼 거예요. 고향. 그런데, 쌤, 교재 봤는데, 고향에 두 명이 써져 있어요. 그쵸? 두 명이 써져 있는데요. 이거, 쌤이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는 백석이라는 시인의 작품인 고향을 볼 거고, 두 번째는요,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를 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놨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 너네 관점이라는 말 들어봤어? 관점? 관점이란 건, 선생님이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라고 말을 해줄게요.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어, 네, 그럼 이거 적어놓고,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긍정적 관점과 두 번째는 부정적 관점을 생각해 봅시다.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그러면요, 긍정적 관점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좋게 바라보는 거고, 부정적 관점이란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여기서는요, 한 명의 고향은 되게 긍정적으로 봐, 고향을. 너무 가고 싶은 곳이야. 난 돌아가고 싶어. 뭔가 나에게 옛날의 추억을 줘. 이런 고향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고향 갔는데 왜 이래? 뭐가 이렇게 변한 거야? 에이씨, 옛날 느낌 하나도 안 나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볼 거예요. 그럼, 일단은요, 제가 여기다 써놔 주겠습니다. 긍정적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건 백석 시인의 고향이에요. 백석 시인의 고향이에요. 쌤,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거 되게 웃겨. 시이긴 시인데,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온다? 인물, 사건, 배경 뭐였는데? 소설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 우리 이런 거 서사갈래라고 하죠? 근데 서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시적 화자는요, 멀리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 있는데 거기서 시적 화자의 아버지랑 막역한 사이였던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나서 뭐 하는데? 아,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을 느낀대. 백석의 고향에서는요, 민족 공동체라는 걸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말 실수했네요. 백석의 고향이라는 것 여기까지만 적죠. 두 번째는요. 부정적 관점이라고 적어보자. 부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은요. 정지용의 고향이에요. 정지용의 고향. 그러면요. 요 백석이랑 정지용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좀 알아볼 거야, 선생님이랑. 근데 너네 백석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봐라. 백석이 이게 선생님들 너네 기억 잘하라고 이 말을 한번 좀 해줄게. 본잘 복수야. 진짜 잘생겼어, 백석. 백석. 실제 이름이 백석은 아니에요. 그냥 시명이야. 시인명. 예명이라고 하죠. 예명이에요. 근데 백석 시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 백석 시는요. 사투리를 엄청 많이 씁니다. 사투리. 사투리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 당연히 토속적인 효과를 갖고 있겠죠. 우리 토속적,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향토적이라고 하죠. 근데, 토속적, 향토적 어떻게 찾아요? 야, 그냥 촌티나는 거 고르면 돼.
촌티나는 게 토속적이고 향토적이야. 촌티나는 게 토속적이고 향토적이에요. 그리고 백석 시의 주제는요. 대부분이 민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정지용 시인의 특징은요. 감각적인 표현이 많아요. 이쯤 지금 우리 예비 중2 어린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해줄게요. 감각이라는 거 우리 몇 감이라고 해? 5감이라고 할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쵸? 5감이라고 하잖아. 정기용 시인은 감각에 대한 표현을 되게 많이 써. 그래서 우리 좀 이따 배울 정기용 시인의 고향에서도 감각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연결을 지어줄 거예요. 그럼 지금 백석이랑 정기용이랑 한 번씩 다 훑어봤네요. 여러분들이 한 30초 지난 다음에 필기를 할 것 같아서 여태까지 필기했던 거 다 지울 겁니다. 지우고 진행합시다. 그럼 고향에 떠나 보시죠. 백석의 고향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북한에 혼자 알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그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성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집을 짓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나는 북한에 혼자 알아누웠대요. 요 북한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요. 북한은요, 그냥 다른 지역인데 다른 지역 어딜까? 북한의 지역이에요. 북한 함경도 말하는 겁니다. 북한 함경도예요. 시적 화자는 나는 고향을 떠나서 북한에 있는 함경도, 즉 우리 이런 거 타향이라고 하죠. 타향에서 혼자 아픈 상태야. 야, 우리 혼자서 있으면서 아프면 어때? 괜히 서러워. 괜히 눈물 나. 그런데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아침이라는 건요, 아침이죠. 의사를 만났대요. 의사는 열애 같은이라고 되어 있네. 열애는요, 부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이래요. 그럼 비교법 사용되었네요. 열애 같은 상, 열애 같은 얼굴, 부처님 같은 얼굴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관공이라는 건요. 야, 요거 선생님 진짜 좋아하는 책이다. 삼국지. 삼국지에 관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관우를 관공이라고 말을 해요. 수염 엄청 길거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와. 수염이 엄청 길다는 걸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지적 어느 나라 신성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맥을 짚더니 문득 묻는데 누가? 의원이 물었대. 뭐라고 물었대? 고향이 어딥니까? 고향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사용된 거야? 뭐가 사용된 건가? 사투리가 사용되었네요. 그럼 사투리? 사투리면 당연히 뭘 드러낼 수 있겠어? 행동감을 드러내겠죠. 그쵸? 또 향토성을 드러내겠죠. 또 다른 말로 토속적인 느낌을 내겠죠. 그쵸?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아무개씨가 누군데? 의원이 말하는 아무개씨가 누군데?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개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막역지간 네모. 막역지간 네모 칠게요. 그 다음 별표 하나 쳐볼까? 막역지간이란 건요. 진짜 베프를 말하는 거예요. 베프가 뭔데? 베스트 프렌드야.
허물없는 아주 친한 사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막역지간 꼭 알아두세요. 의원과 시적 화자의 아버지는 어떤 사이래요? 막역지간이래요. 막역지간. 나는 그 아무개 씨가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이래. 그럼 나는 아무개 씨의 아들이라는 거네. 의원은 또다시 넌듯이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이 따스하다, 부드럽다 밑줄 그어볼까?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러워요. 야,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러워. 만약에 손길이 차가웠다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 뭔가 정이 안 가겠지. 근데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럽대. 그럼 정이 간다는 얘기네. 누구에게 정이 간다는 거야? 누구에게 정이 가? 의원에게 정이 가요. 그쵸? 의원에게 정이 가. 그럼 이 손길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더 쳐볼까요? 그럼 손길은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말하는 이, 즉 화자가 고향을, 고향의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 손길로 인해서 아버지 친구의 손길로 인해서 아버지도 생각나고 고향도 생각이 나는데 그쵸? 생각을 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고요.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요 친구도 다 있었다.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의원 손길이 매우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이 간다라는 뜻이지요. 시 되게 쉽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볼 게 있다. 지금 밑줄 친 데다가 전부 다 필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저랑 다시 본문, 시의 본문을 봅니다. 그러면요. 이거 다른 시들이랑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나랑 의원이랑 계속해서 말을 하네. 우리 이런 거 뭐 한다고 하지? 대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의 형식은요. 대화 형식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대화 형식. 대화 형식이라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요. 26쪽 봅시다. 핵심 정리가 있어요. 작품 정리, 뭐 자유시, 서정시 이렇게 있는데 성격의 서사적 동그라미, 서사적. 서사적이라는 건요. 아까 선생님 말했었어요. 시인데 소설 같아. 뭐가 있어야 돼?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 있으면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에서도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는 짧은 이야기를 다루는 시를요. 서사적 시, 서사적인 시라고 해서 서사시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회고적이라는 건 이거 아마 너네가 단어 뜻이 많이 어려울 거야. 회고적이라는 건요.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끔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를 추억하는 거야. 무언가를 회상해. 무언가를 되돌이켜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제. 고향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 혈육 아까 누구 나왔는데? 아버지. 그쵸? 특징 보자. 대화 형식의 서사적 구조인데요. 대화 동그라미, 서사적 동그라미. 이걸 통해서 시상을 전개한다. 다정다감한 어조 누구였는데? 의원이 다정다감하게 말했잖아. 넌주실수도 허허허허 아무개씨 고향이구만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특징에다가 씀 일부러 여기 비워놨는데 여기 가운데 여기다 추가로 하나 좀 써보자. 너네 필기가 잘 돼 있는 걸 요거 특징 사이에 써져 있는 걸로 확인할 거야. 아, 여기에다가요. 독백의 형식이라고도 좀 써놓자. 독백, 독백. 독백이라는 건요.
스스로 말하는 거, 혼자 말하는 걸 얘기해요. 독백은 혼자서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작품의 짜임은 그냥 쭉 보면 되고요. 포인트 살펴보기, 이거 정서 변화, 이거 별표예요. 정서 변화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랬지. 야, 아무도 없어. 친한 사람도 없어. 가족도 없어. 근데 혼자 아빠 괜히 서러워, 슬퍼, 우울해. 정서,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쵸?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아빠 베프래. 누가? 의사가. 나 아파서 찾아간 의원의 의사가 베프래. 우리 아빠 베프래. 그럼 어떻겠어? 완전히 다른 데서 만났는데. 기쁘겠죠? 반가워요. 그랬더니 누구씨 아무개 씨가 사는 곳이구만이라고 얘기하면서 막역지간이래 베프라고 또 어필하네. 그럼 어때? 괜히 기분 좋아. 우리 아빠 친구인가 봐. 친근함 들어. 따뜻한 느낌 들게 됐네요. 그쵸? 그러면 얘들아, 우리 고향 백석 씨에 대해서는 전부 다 봤는데 아까 우리 고향 백석 시인 말고 또 누구 있었지? 정지용 시인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같은 고향이라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르다고 했어? 하나는 땡땡적 관점으로 보고 하나는 땡땡적 관점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뭘까요? 긍정과 부정이라고 했죠. 긍정이 누구였어? 긍정 당연히 백석. 존잘 백석의 시인이 긍정적인 고향을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다가 말하는 이의 관점 괄호 쳐놓고 뭐라고 써놓으면 될까? 긍정이라고 써놓읍시다. 따뜻, 따스한 손길을 통해 고향과 가족을 떠올린대.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관점, 고향을 정겹고 친근한 곳, 따스한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본다. 그래서 고향 백석은 어떠한 관점이 나타난다고요? 긍정적인 관점이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정지용의 고향을 볼 거예요. 정지용의 고향. 근데 정지용의 고향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왜냐면은 이게 우리는 지금 예비 중2예요. 예비 중2,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진짜 중2, 리얼 중2, 그 다음에 리얼 중3, 리얼 고1, 고2, 고3 계속 올라갑니다. 그쵸? 그러면 요 정지용 시인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감각적 표현이라는 말을 좀 많이 써요. 근데 우리 문제 같은 거 풀면 감각적 표현 그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찍는 친구들이 난 이렇게 보였거든. 그래서 지금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감각이라고 하면 아까 몇 감이라고 했죠? 감각 5감이라고 했어요. 5감. 그런데 우리는 5감을 더해서 좀 이따 하나 공감각이라는 것도 하나 추가를 해서 배울 겁니다. 공감각 이렇게 감각적 표현 써놓고 5감 더하기 공감각 써놓자. 네. 그러면 여기서 5감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5감을 어떻게 나눌 거냐? 첫 번째 시각이에요. 시각. 시각 뭐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봐요, 선생님.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배고프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네. 냄새. 후각이라고 하죠. 후각 냄새라고 있어요. 뭐로 맡는 거야? 냄새는 코로 맡는 거예요. 그쵸? 그럼 세 번째, 맛있는 냄새를 맡았어. 그럼 먹어야지. 그쵸? 우리 맛을 느끼는 거 미각이라고 하죠. 미각. 맛을 느꼈대. 오케이, 맛. 이거 혀로 느끼겠죠, 당연히. 그쵸? 그럼 네 번째, 촉각이에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촉각.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쵸? 마지막 뭐가 있을까? 청각.
청각. 청각은 당연히 소리에 관련된 거죠. 그쵸? 청각 그럼 뭐로 느껴요? 귀로 느끼죠. 그쵸? 요거 5개만 너네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 시 풀 때 너네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괴롭힐 사람 없어. 자, 보자. 오감에는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시각, 눈으로 보는 거라며. 눈으로 보는 건 주로 어떠한 것들이 같이 드러날 수가 있을까? 간단하게 말해줄까? 자주 나오는 거? 색깔, 흰색, 검정색, 푸른색과 같은 거 시각이라고 하죠. 그럼 대표적으로 시각으로만 예를 들게요. 감각적인 표현이라는 말은요.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을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번엔 돌려서 생각해보자. 색깔은요. 색깔이 드러나는 시어는 색채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색채어라고 말을 해요. 색채어는 눈으로 보는 거네. 그럼 시각적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 그쵸? 시각적 표현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감각적 표현이라고 말을 해도 될까? 당연히 돼요, 선생님. 왜? 왜? 감각 안에는 시각이 들어가니깐요. 그쵸? 그럼 정지용 시에서 요 감각적 표현이 드러나는 걸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공감각이라는 건요. 아직은 나오는 게 없지만 미리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푸른 종소리. 푸른 종소리. 이건 어떨 것 같아? 푸른 종소리는? 종소리가 어떻다는 거야? 푸르다는 거야. 그럼 종소리는 뭐야? 종소리는? 종소리는 당연히 귀로 듣는 거니까 청각이에요. 그쵸? 청각이란 말이야? 근데 근데 청각이긴 청각인데 어떤 청각이냐면 시각의 청각화라는 말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잘못했다. 청각의 시각화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기존 베이스에다가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한번 쑥 봤으니까 밑에 있는 정지용의 고향을 봅시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고향의 밑줄 쫙. 시에서 고향에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면 뭐야, 강조야. 뭘 강조하는 거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그리던이라는 건요. 그리워하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워하던. 그럼 고향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고향이 변했다는 거죠. 그쵸?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우리 이런 거 영탄적 어조라고 말을 합니다. 영탄적 어조. 이연으로 보자. 산꿩이 알을 품고 산꿩 동그라미. 뻐꾸기 제철에 울걸만 뻐꾸기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 친 건요. 야, 우리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볼 수 있어? 제대로? 못 봐. 우리 이런 거 약간 좀 촌티나네. 촌티나는 거. 아, 이거 왜 이렇게 촌티나? 우리 이런 걸 상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토속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향토적 표현. 토속적 표현 이런 게 사용됐어. 근데 알을 품고 제철에 울 것만이래요. 또 산권과 뻐꾸기를 통해서 변함없는 자연을 의미합니다. 변함없는 자연. 마음은 제 고향을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약간 너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해놓을게. 여기 사이에다가 마음은 앞에다가 뭘 낄 거냐면 시적 화자 의라고 써보자. 시적화자의 마음은 제 고향을 지니지 않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시적화자는요. 시적화자의 마음은요. 고향을 가지고 있지 않대. 고향을 가지지 않고 먼 항구로 떠들고 있대. 고향을 가지지 않고 멀리 가 있대요. 그 말인 즉슨 뭐겠어요?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밑줄. 뭔 말이겠어요? 당연히 고향은 날 편하게 하는 곳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요. 머언에다가 동그라미 칩시다. 머언. 머언이 뭐냐면요. 우리 이런 거 시적 허용이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요?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은요. 시니까 허용해 준다는 거야. 선생님, 뭘 허용해 준다는 건데요? 문법, 맞춤법 틀린 걸 그냥 쓰게 해준다. 그럼 시적 허용의 개념을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어,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지만 의도적으로 어법을 파괴하는 방식이라고 적어주자. 의도적으로 파괴한 거예요. 선생님, 그럼 시적 허용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 당연히 시니까요. 운율을 주겠죠. 또 의미를 강조하겠죠. 그럼 어떤 의미를 강조할까 여기서는? 시적화자는 마음이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하지 않다. 마음이 떠났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밑으로 넘어가 보자.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른다? 홀로 올랐대. 매가 뭔데요? 산이요. 산을 혼자 올랐대. 그랬더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는데 난 여기서 표현을 너네가 두 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자. 흰 점꽃, 흰 밑줄. 그럼 흰. 아까 선생님이 뭐 해줬는데? 색깔이 나왔네. 흰색이야. 흰색은 색채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색깔이 나타난 거니까. 근데 이 색깔 뭘로 봤는데? 네,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으면 무슨 감각이죠? 시각이죠. 그쵸? 시각적 표현이에요. 시각적 표현은 어느 표현에 속하는데? 감각적 표현에 속하죠. 계속 오타가 나네. 감각적 표현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뭘까?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는데 꽃이 웃는다고? 꽃이 웃어? 꽃이 웃는다라는 건 꽃을 바람처럼 표현했다는 건데 우리 이런 거 무슨 법이라고 해요? 의인법이라고 하죠. 그쵸? 그럼 여기서
흰 점꽃, 의인법이 사용됐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다음 년으로 가자. 어린 시절에 불던, 과거인가 봐. 어린 시절에 불던 시적화자의 옛날 과거인가 봐요. 그런데 풀피리 소리가 안 난대요. 풀피리 소리? 풀피리 소리 밑줄. 풀피리 소리는 뭘로 듣는데? 귀로 들어요, 선생님. 그럼 무슨 감각이야? 청각이죠. 청각적 표현이 나왔네요. 그럼 감각적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안 난대. 메마른 입술이 말랐나 봐. 입술이 말랐는데 쓰디 쓰다 밑줄. 쓰디 쓰다라는 걸 뭘로 느끼는데? 쓰다 당연히 혀로 느꼈어요. 그럼 뭐야? 무슨 감각이야? 미각이죠. 그럼 감각적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감각적 표현까지 봤고요. 맨 마지막 하니까 우리 이거 아까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봤었어요. 고양이 반복. 그쵸? 반복되니까 당연히 강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강조였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노푸르다 밑줄 노푸르다. 이건 뭐야? 푸르대 색채원에 뭘로 봤어? 눈으로 봤어. 그럼 시각적 표현이네. 시각은 어디에 속한다? 감각적 표현에 속한다. 그쵸? 그러고 나서 우리 또 볼 게 또 있어요. 뭐냐라 하면 자, 요 마지막 년이랑요. 위에 올라가면 요 첫 번째 연이랑 약간 비슷하네. 약간 비슷해. 우리 이런 거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놔도 돼요. 수미상관 구조다. 수미상관 구조 쓰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안정감을 줘요. 시적 균형을 줘요. 또 시에서 반복은 뭐예요? 운율을 줘요. 또 계속 반복하니까 주대를 강조해요. 그쵸? 이러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쭉 봤는데 밑으로 넘어가서 29쪽 작품 정리 봅시다. 배고적 되돌아보고 있다는 거죠. 애상적 애상 동그라미 애상이라는 건요. 너네가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단어예요. 애라는 건요. 사랑 애가 아니고요. 슬플 애예요. 그래서 슬픈 작품에 애상적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오케이? 고향에서 느끼는 상실감, 수미상관, 아까 맞죠? 앞년과 뒷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2번 별표 자연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조적으로 나타낸다. 별표 영원성, 유한함. 자연은 변하지 않아. 근데 인간의 모습, 인간의 삶은 변한데 대조적으로 나타냈어. 대조적으로 나타내게 되니까 어떠한 효과를 있을까? 뭔가 상실감을 더욱 강조할 수 있겠죠. 그쵸? 특징 세 번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밑줄, 감각적 이미지. 뭐뭐 나왔어? 시각, 청각, 미각 등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짜인 쭉 보면 되고요.
감각적 표현 나왔죠. 자연의 무한함과 인간 사이의 유한함을 대비한다. 무한하다라는 건요, 끝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유한하다라는 건 끝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본 게 고향 작품이었는데 지금 봤던 정지용의 고향은 그럼 고향을 어떻게 보는 거야? 긍정적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고향? 아니에요. 약간 상실감이 느껴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같은 시의 제목일지라도 그쵸? 같은 시의 제목 뭐였는데요? 고향, 고향이었단 말이야. 고향이라는 시, 이름은 똑같아. 시의 제목은 똑같아. 시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고향이야. 그런데 내용은 달라, 분위기는 달라. 왜? 왜? 당연히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쵸? 관점에 따라서 시의 분위기, 주제가 긍정적일 수도, 시의 분위기, 시의 주제가 부정적이 될 수도, 긍정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기 검사 받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